자, 2011년 제1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콘덴서의 직병렬 계산 문제입니다. 자, 동일한 용량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과 그리고 5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용량 관계를 답하라 이런 말이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콘덴서의 직렬과 병렬 계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자, 예를 들어서 콘덴서 2개를 이렇게 직렬로 놓았다. 그러면 저항의 병렬 계산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합성 직렬이라서 시리즈 CS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각 콘덴서의 역수의 합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분수부터 계산하면 분수는 C1, C2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C1 더하기 C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 C1 더하기 C2의 C1, C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저항의 병렬처럼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이런 식이죠. 자, 만약에 C1이라고 한 같은 용량을 N개를 직렬로 했다. 그러면 합성 CS는 같은 놈이 C1 그 개수 N으로 나눈 거하고 같은 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했다. C1과 C1을. 이때의 합성은 패럴의 병렬이라서 CP라고 합니다. 이때의 저항의 직렬처럼 더하면 되거든요. C1 더하기 C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약에 C1을 N개를 보셨다. N개를. 그러면 합성 CP는 NC1이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이러한 이론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각각 문제마다 이론을 설명하고 그게 따라.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도록. 자, 문제 1번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지금 문제는 먼저 같은 C를 이렇게 5개 한 친구와 그 다음에 같은 것을 CCC를 직렬로 5개 얘는 병렬로 5개 했을 때 각각. 자, 이때 병렬로 했을 때를 CP라고 하면 저항의 직렬처럼 더한다고 그랬죠. 5개니까 5C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렬로 한 것은 CS는 같으니까 C를 5로 나누라. 그죠? 자, 이때 요 식에서 5를 넘기면 C는 5CS 이래 되겠네. 여기 C에다가 집어넣으면 5 곱하기 5C에서 되어져서 CP는 25의 CS 될 겁니다. 그래서 CP와 CS는 이러한 관계가 있겠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와 관계가 있는 법칙은 일단 답은 라의 비오 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는 자개를 만듭니다. 그 관계에 대한 기본 이론은 첫 번째로 문제와 같이 비오 사바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암페아의 주의 측분 법칙이 있습니다. 자, 비오 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곡선 형태의 I 암페아 전류가 흐른다. 이때 어떠한 점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이 점의 자개는 어떻게 구해지느냐를 실험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자, 이때 비오와 사바르가 출발한 점에 접선을 끊고 그 접선과 그 자개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수평거리 사이의 각도 세타. 이때 이쪽의 자개는 여기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한 거리 DL을 잡고 여기에 흐른 전류에 의한 자개하면 여기는 미소자개 DH가 되겠죠. 자, 이때 DH는 4파이 R 제곱에 IDL의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 자, 그래서 전류는 곧 자개를 만듭니다. 그죠? 자, 이러한 이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어떤 거냐면 자개의 선적분은 총 전류의 합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떠한 직선 도체에 I 암페어가 흐르다. 그러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직선 도체일 때는 이게 전류, 여기가 자개 방향이죠. 자, 이러한 방향에 자개가 생깁니다. H가. 이때 암페어의 주요 적분 법칙은 각각의 자개의 선적분은 총 전류의 합과 같다, 이런 말. 자, 그래서 이것도 전류는 자개를 만듭니다. 그죠? 그런 관계죠. 여기서는 비오사바라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라번이 될 겁니다. 전류와 자개 관계. 다른 것들은 다른 이론 나왔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어떤 삼상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 그리고 선전류가 25일 때 삼상전력이 7kg였다. 이때의 역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이론들은 이런 겁니다. 전력을 우리가 구분해 봅시다. 자, 전력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로 PA는 개수 K의 VI 바라고 읽습니다. 자,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전력이라고 하죠. 피상을 겉보기라는 말도 합니다. 겉보기 전력이다, 이렇게. 자, 이분은 기기, 장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전원들 말합니다. 자, 전원은 무효와 유효를 같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피상 전력을 나타내더라. 자, 이때 이 개수 K는 1, 2, 루트 3이 됩니다. 자, 전기 방식이 단상 2선이면 1이고 단상 3선이면 2고 삼상에 3선이면 루트 3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P는 개수 K 붙죠. 전기 방식에 따른 거니까. VI의 코사인 세타 단위가 와트라고 읽는 것. 자, 이 전력은 유효 전력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을 소비 전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부하 전력을 나타낼 때 유효 전력 와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를 유효 전력 율이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유효율 하기도 하고 혹은 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률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력에는 유효와 무효로 나누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무효 전력엔 PR 합니다. 개수 K 붙고 VI에 이번에는 사인 세타 단위는 바르라고 있습니다. VAR. 그죠? 바르. 맞아. 이때 개수는 같은 거고 이것과 같고 이 사인 세타를 무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무효율이라고. 그죠?
자, 이러한 기본 것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먼저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삼상회로더라. 삼상회로니까 개수는 루트 3이 붙겠죠. 그리고 전압은 200이고 전류는 25더라. 이때의 전력이 7kW였더라. 그러면 풀이를 하면 유효인 이 친구로 하면 되겠습니다. P의 개수는 루트 3이다. 삼상이라고 해서 삼상 루트 3에 VI의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되겠죠. 이때 역류를 물어보았으니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넘기면 P의 루트 3의 VI가 될 겁니다. 자, P는 7kW, k로는 10의 3성이죠. 그래서 7 곱하기 10의 3성에 와트 하시면 되고, V는 200V, 전류는 25A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0.8082 이런 숫자 나옵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취하면 80.82%가 나오더라. 역류를 이렇게 소수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100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단위에 관련된 거 전기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단위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0.001이라고 하는 거 10의 마이너스 3성이라고 그러죠. 소문자 M을 쓰고 밀리라고 읽습니다. 밀리라고. 두 번째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라고 하죠. 마이크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의 마이너스 9성은 스몰 n의 나노라고 읽습니다. 네 번째로 10의 마이너스 11성은 스몰 p 쓰고 피코라고 읽죠. 다섯 번째로 10의 3성은 킬로라고 읽죠. 그래서 여기 7kW라서 10의 3성이 붙은 겁니다. 10의 6성을 메가라고 하죠. 일곱 번째로 10의 9성을 기가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단위 변환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게 정답 답은이죠. 그죠? 정답을 말씀 안 드렸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교류기기나 교류 전원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전원 용량은 말씀드린 대로 무효와 유효를 같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곧 P상으로 나타내죠. P상으로. 자,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타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력의 구분의 이론을 보시면 되겠네. 전원의 용량은 다처럼 P상 전력으로 나타내더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자, 기본적인 거네요.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은 답이 다죠. 전압은 양단자 사이에 재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되고 전류는 직렬로 되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원이 이렇게 있고 부하에다가 전원을 공급한다. 이때 전류는 직렬로 됩니다. 이 선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붙입니다. 전압은 어느 두 지점 간의 전위차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이렇게 병렬로 걸죠. 그죠?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시겠네.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6번에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쿨롬의 전압가 쌓였다. 이때의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콘덴서 C에 관련된 기본 공식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콘덴서는 가운데 유전체를 넣고 양극을 만들죠. 양극을. 그래서 양쪽에 전압을 걸면 전개가 형성돼서 전기쌍자 이동하고, 그죠? 기본서에서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때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Q가 충전되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가 충전될 겁니다. 그리고 양극판 사이의 거리를 D메타, 그리고 이 극판의 면적은 S메타 제곱이더라. 그리고 중간에 유전체 유전율 입실론 파라트 퍼 메타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외워야 합니다. 아, 참, 이때 이 콘덴서의 용량은 C 파라트다 했을 때에 관련되는 식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C 파라트에 V를 걸었을 때 충전되는 전하량 Q는 CV가 됩니다. 콱 씹어 이렇게 외우죠, 보통. 그죠? 그리고 콘덴서의 용량 C는 D의 입실론의 S 파라트가 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콘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 그죠? WC. 그것도 중요하다. WC는 2분의 1 CV 제곱 줄이 되겠다. 이때 Q는 CV라고 했습니다. 이 식은 C 곱하기 V 곱하기 또 V죠. 그래서 이 식을 바꾸면 2분의 1에 QV 해도 되겠네. 그리고 이 식을 C로 하면 C는 V에 Q 이래 될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 C에다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V로 해야 돼. V는 Q 나누기 C죠. 이 V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 식은 2C의 Q 제곱 줄, 이러한 각각의 에너지 식이 나올 겁니다. 이런 콘덴서 관련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네요. 자, 어떤 콘덴서에다가 양단에 전압 1000V를 인가했다. 그랬더니 여기 사인은 뭐 마이너스 Q를 하든 플러스 Q를 하든 이때의 전하량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쿨롬이 충전되었다. 이때 이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전하량과 전압을 줬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이 공식을 쓰면 되겠네. 여기서 C를 구하면 될 테니까. 만약에 유전율, 극판 면적, 그 다음에 극판 거리 주면 얘 식을 쓰면 될 테고. 그죠? 에너지 주면 또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은 전압과 전하량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식을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Q는 CV에서 C는 Q를 V로 나누어라. Q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의 쿨롬이고 전압은 1000V.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계산기에 의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의 베럿이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6성은 마이크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5 마이크로 파라트 돼서 답이 나번이 되겠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A, B 간 합성 저항을 구하시오. 자, 아까는 콘덴서의 직병렬 계산을 해봤지만 이번에는 저항에서의 직렬과 병렬 계산을 해봅시다. 아까 콘덴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항 R1을 콘덴서 쓰고 있네. 저항 R1을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합성
시리즈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자, 만약에 R1이 N개가 있다. 그러면 R1을 N개를 한 개 직렬 합성이 될 겁니다. 그죠? 콘덴서와 반대죠. 자, 이번에는 병렬로 R1, R2를 이렇게 병렬로 했다. 그러면 R, 배럴의 P는 각각 요소의 역수에 이거 잘못됐네. 2죠. 각각 역수의 합의 역수더라. 그러면 아까처럼 콘덴서처럼 이분도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각각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더라. 자, 이분도 만약에 R1이 N개가 병렬로 됐다. N개가. 그러면 같은 거 R1 개수 N으로 나눈 게 RP가 되겠습니다. RP가. 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회로는 이러한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직병렬, 저항 두 개가 병렬, 그리고 이번에는 저항 세 개가 병렬로 되어 있더라. A 단자와 B 단자 사이에. 두 단자 사이에 합성 와시오. 자, 간단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 직렬이죠. 자, 이 얘기 1옴, 그 다음에 2, 3, 3. 그죠? 자, 그러면 1옴 먼저 놔두고 여기 2분 병렬 같은 거네. 그러면 같은 게 요소가 저항 2옴이고 같은 개수가 2더라. 그러면 1옴입니다. 이 친구. 자, 이 친구 3옴이 같죠. 그분이 3개더라. 이분 또한 1옴이더라. 그러면 여기 1옴, 여기 1옴, 여기 1옴이 직렬이네. 이번에는. 그러면 합성은 R0로 할까요? 3옴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앞서 콘덴서 했던 것을 반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문제 8번 들어갑니다. 자체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는 L 헬리가 있고 M 헬리가 있죠. 자, 이분은 자기 회로의 전류에 의해서 역기전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 표시. 얘를 자기 인덕턴스라 부르고, M은 뮤추얼, 남한테 받은 자기력으로 역기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그죠? 자, 자체 인덕턴스, 자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0.1 헬리에 1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축적되는 전자 에너지는, 자,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코일 L 헬리 이거 말합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또 알아야 되겠네. 그죠? 공식. 자, 어떠한 코일에, 여기 코일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I 암페어가 흘렀다. 그러면 이 I 암페어가 여기를 따지면 직선전류입니다. 직선전류면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에서 직선전류 자계, 이러한 자계를 생기죠. 이 자계가 여기 부분을 통과합니다. 투자율 만큼. 그죠? 기본서에 배웠죠. 투자율 투자되면 이 부분도 자화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도 자계가 형성된다. 이때 이 검은색의 자계와 붉은색의 자계가 서로 세교하죠. 그 세교량이 자기력 세우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이 부분에 역기전력이 생기더라. 그 정도를 L 헬리라고 합니다. 얘는 유기전력, 이것은
원래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역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를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기본서 강의에서. 자, 이래나 저래나 이때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 LI 제곱이 되죠. 2분의 1에 LI 제곱, 에너지 1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면 줄. 아까 WC는 2분의 1 CV 제곱 줄. 그죠? 그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얘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더라. 그래서 기본 이론에 풀이를 하면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말이에요. 자체 인덕터스, 자기 인덕터스 L이 0.1 헬리오. 그 다음에 이 코일의 전류는 5A가 흐른다.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 LI 제곱 줄이 되시겠네. 그러면 L은 0.1 헬리이고 전류는 5A 제곱해서 정리하면 에너지는 1.25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 문제가 반복되면 이론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겠네요. 자, 그러면 큰 힘이 되지 싶습니다. 자, 문제 9번을 보면 전압 V와 전류 I를 이렇게 사인 웨이브로 표시를 했네요. 이때 전압을 기준해라. 전압을 기준했을 때에 전류의 위상차,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류가 있겠죠. 이 두 분의 위상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이죠. 그죠?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각종 전기량의 표현을 알아야 되겠다. 지금처럼 사인 웨이브로 했을 때 혹은 코사인으로 했을 때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류를 해도 되고 전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류를 나타낸다 하면 I는 I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세타, 전류니까 암페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분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의미냐고 하면, 자, 이렇게 소문자로 쓴 전류를 순시치 혹은 순시 값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시간에 순간적인 그 시간의 전류값 순시치 그 말하는 거죠. 자, 이분은 최대값이라고 얘기해. 최대값, 최대치. 그리고 요걸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했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관계가 있더라.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면 위상이 앞선다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면 위상이 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진다고. 그리고 이때 세타는 위상이 되겠네. 그 파형의 위치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료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220V더라, 뭐 10A더라 이래 하는 얘기는 다 시료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료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러한 위에 이러한 파형들의 의미를 알아야 되더라. 자, 시간에 대해서 뭐 전압을 해서 상관없이 지금 전류를 나타냈죠. 전류를 나타냈다. 자, 이때 만약에 플러스 세타이면 위상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앞선다는 말은 파형이 이렇게 이쪽에 갈수록 여기는 뒤진다는 말이고 이쪽이 앞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세타이면 마이너스 세타인 플러스 세타면 시작은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출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플러스이면 자 마이너스이면 반대로 플러스 세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붙은 이 친구 이 값이면 이가 플러스 붙은 거 이게 앞서고 마이너스 붙은 거 얘가 세타만큼 뒤진다 이 말이죠. 이때 순시치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시간에 이 전류값 이게 순시치입니다. 최대치는 요 값이죠. 제일 큰 거. 이게 최대치더라. 이것도 최대치고. 그죠? 이러한 것을 먼저 알아야 문제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9번 문제에 먼저 전압의 위상을 보니까 V는 순시치 Vm 최대치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볼트이더라. 전류 I는 Im의 사인 오메가 T 이번에는 마이너스 30도 암페어이더라. 자, 기준은 전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래프를 전압부터 그려봅시다. 시간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자, 먼저 전압은 최대치가 Vm이고 플러스 30도니까 마이너스 30도에서 출발하다. 이런 식으로 가겠네. 요게 전압이에요, 전압. 자, 전류는 마이너스 30도 뒤진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0도에서 전류가 출발하더라. I가. 그러면 둘 사이의 위상차는 여기가 제로이니 30도, 30도에서 합해서 60도의 위상차를 나타냅니다. 근데 전압을 기준해서 전류의 위상을 나타내겠죠. 전압을 기준하면 60도만큼 전류는 뒤진다가 되겠네. 그죠? 의미가. 그죠?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되겠다. 그죠? 자, 기본적인 이론이 습득이 되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기본 문제는 제가 올려놓았지만 그 문제를 계속 필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적자 생존이라는 거. 적는 놈만 살아남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 10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니켈의 원자가는 2.0이고 원자량은 58.7이다. 이때 화학 당량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을 또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역기전력 말하는 거고, 그냥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기 분해에 따른 금속의 석출량을 얘기합니다. 자, 이 법칙은 전기 분해에 따른 금속 등의 석출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기본서에서 얘기를 다 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떠한 그릇에 전, 해, 액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극판, 또 다른 쪽에 극판 해서 양극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보겠더라. 자, 그러면 이 전해액이 여기에 어떤 분자를 녹입니다. 자, 여기서 떨어졌죠? 떨어지면 마이너스 전자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겠죠? 이때 떨어진 얘들이 이쪽으로 반대쪽 극으로 갑니다. 그때 이 마이너스하고 이 분자들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청색의 것들이 이렇게 붙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도금이죠. 도금. 그래서 여기는 전기 분해가 일어났네. 여기는 석출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로 도금하죠.
몇 기라고 하는 거, 몇 기라고 하는 거, 그죠? 그때 석출량 W 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패러데이의 법칙이시더라. 자,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식 알아야 될 거. 두 번째로 석출량 W는 K의 Q 이래 되더라. 자, 이때 우리는 이거를 알죠. 전류는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Q는 넘기면 IT가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은 K, I, T, 석출량은 g으로 나타내더라. 이때 얘 K, 이 K를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온다. 전기, 화학, 당량 K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자가에 대한 원자 양을 나타내는 거죠. 알겠죠? 지금 문제도 그런 문제고, 그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둬야 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풀이를 하면 니켈의 원자가는 2고 원자량은 57.8이요. 그래서 여기에 57.8 집어넣고 원자가는 2니까 2 집어넣으면 계산기에 의해서 29.3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라번이 되겠네. 라번이. 그죠?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3분 동안 18만 줄 붙은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줄의 일을 하였다면 전력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알아야 될 이론 다시 또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전열. 자, 저항체에다 전류 흐르면 줄 열나죠. 그죠? 그걸 전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열의 단위 정의를 알아야 되겠다. 단위 정의를. 자, 첫 번째로 1칼로리는 4.2줄이 됩니다. 이 4.2를 넘기면 1줄은 1 나누기 4.2인 0.24가 나옵니다. 그래서 0.24 칼로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와트라고 하는 놈은 줄 per second입니다. 세크는 초, 그죠? 그래서 줄은 세크를 넘기면 와트 세크 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전력 양이라고 하는 놈은 전력은 와트고 양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력 양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 시간을 hour 할 때도 있다. 용량 클 때는. 작을 때는 sec 할 때도 있습니다. 전력은 watt이니. 그죠? 그래서 전력량은 watt hour 할 때도 있고 watt sec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 기본을 알았으니 풀어봅시다. 3분 동안이라고 그랬네요. 18만 줄에 일을 했다. 전력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킬로는 나중에 붙이기로 하고 와트. 자, 와트는 줄 per sec라고 그랬죠. 그죠? 즉 전력은 줄은 일 혹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 되시겠네요. 이때의 에너지는 주어진 것에 18만 줄이어 주셨고 시간은 세크가 되어야 되겠죠. 3분의 1분은 60초. 그죠? 이런 세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 1 곱하기 10의 3성의 와트가 될 건데 10의 3성은 뭐? 킬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1 킬로와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되시겠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론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빵빵하게 할 거지만 점점 알아지면 그죠? 간단하게 풀이가 계속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괴롭더라도 계속 적어보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 금속을 접촉해서 여기에 전류를 통하니 접점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나타났다.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의 펠티어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열전 효과, 전류에 따른 열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류에 따른 열작용, 열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전 효과라고.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이론이 재백 효과라고 있습니다. 재백 효과. 자, 재백 효과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자,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서 폐회로를 만듭니다. 만든 후에 그 접점에 이 점의 접점 T1, 이 점의 접점의 온도 T2 이렇게 했을 때 이 접점의 온도가 다르더라. 그러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이것을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재백 효과. 그러면 얘는 어디 쓰느냐? 열전 온도계에 쓰시더라. 자, T1 이 접점 부분을 내부 측정 장치, 여기는 어떤 재고자한테 대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전류량이 다릅니다. 그걸로 어떠한 물체에 열을 재겠다. 자, 이때 재백 효과에서 이렇게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그 양단에 C라는 또 다른 도체를 연결해서 폐로를 했다. 이때 이 접점의 온도 T1과 이 접점의 온도 T2 온도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온도 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제3의 금속이 붙었죠. 이것을 제3 금속의 법칙 혹은 중간 금속의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죠? 자, 두 번째로 펠티어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이 펠티어 효과는 재백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똑같이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폐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는 온도 차이에서 전류 생기는데 이번에는 아예 먼저 전류를 줍니다. 전류를 주면 한쪽에는 발열 작용을 하고 한쪽에는 흡열 작용을 하는 것. 이걸 펠티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흡열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 전자 냉동기로서 사용하더라.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이게 펠티어입니다. 펠티어 효과라고 하죠. 자, 세 번째로 톰슨 효과라고 하는 거. 톰슨. 자, 톰슨 효과는 펠티어와 유사한데 얘는 꼭 알아야 될 게 얘는 이종 금속일 때 나타나는 게 이종 금속 A, B. 얘는 동일 금속 내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 금속 내.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어떤 동일한 금속 내에 여기 부분의 온도 T1과 여기 부분의 온도 T2가 다르더라. 이때 여기에 전류를 동결시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줄열이라는 게 생기죠. 기본적으로 줄열.
도체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Q는 0.24의 I 제곱 RT 칼로리만큼의 열이 생기더라. 이걸 줄열이라고 그러죠. 줄. 한글로 씁시다. 줄열이라고 한다. 이 줄열 외에 또 다른 작용을 하더라. 뭐? 한쪽에는 발열 현상, 한쪽에는 흡열 현상이 생기는 것. 이것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펠티어는 이종, 톰슨은 동종, 동일 금속내에 한다는 것.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 비스무트 두 금속을 접속해서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한쪽에는 발생, 한쪽에는 흡수하는 것을 가의 펠티어라고 한다. 그죠? 13번 넘어갑니다. 권수가 200인 코일에 0.1초에서 0.4 웨버의 자속이 변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번에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배워야 되겠네. 자, 이게 뭐 히스테리시스 곡선도 있고 기본서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죠? 이런 거죠. 자, 어떤 자성체가 있더라. N극, S극. 인근에 또 다른 자성체를 갖다 댄다. 아직 자성은 안 됐고. 자, 그러면 N에서 자기력이 나오죠. 기본서에 했지만 주는 자계는 H, 암페아톤 퍼 메타라고 했습니다. 이 자성체에 투자율만큼 투과되더라. 투자율에 다니는 헨리 퍼 메타 되면 얘도 강자성체, 상자성체이면 여기는 S, 여기는 N극으로 좌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도 자기력이 나오죠. 이때 검은색의 자기력선과 붉은색의 자기력선이 서로 세게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역기전력, 유도기전력이 생기더라. 자, 이것을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기본식을 ER는 마이너스 N의 권수 DT의 D파이 세계자속의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죠? 이라는 게 생깁니다. 전류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N의 DT DI 볼트가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패러데이가 알아냈죠.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때 방향은 마이너스 원래 전류 방향의 반대로 되더라. 그래서 방향은 반대요. 이건 렌츠가 알아냈죠. 자, 크기는 보시다시피 크기는 N 곱하기 파이가 크기고 L 곱하기 I가 크기입니다. 그래서 N파이 되고 혹은 LI 되더라. 자, 이러한 크기는 노이만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자, 기본 이론을 섭렵했으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런 거네요. 자,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림으로 표현을 자꾸 해야 그 문제에 대한 파악 능력이 늘어서 정기적인 실력이 올라가니까 반드시 저처럼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옳듯 합니다. 자, 코일의 형태겠네. 일단 코일. 자, 여기에 권수 N이 200턴이 감겨 있다. 200턴. 그리고 시간 0.1초 동안에 웨버니까 파이죠. 파이가 0.4 웨버가 0.1초 동안 이 양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0.1에서 0.5가 되든지 0.5에서 0.9가 되든지
0.9에서 0.9에서 0.5가 되든지 줄거나 많아지거나 관계없이 하여튼 이만큼 변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이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 역기전력,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드린 대로 이 R은 마이너스 N에 dt, d파이. 전류로 나타내면 L의 dt, di 볼트가 되겠네. 지금은 2분의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N 권수는 200턴. 시간은 0.1세크. 변화량은 0.4 웨버이시더라.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800볼트가 유도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시겠습니다.